네, 정규장은 마감했지만 현재 시간외 거래 4시부터 6시까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시장에서 마지막 기회이죠. 이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주호 본부장 그리고 유세벽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시간외에서 오늘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하나하나 좀 뜯어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먼저 시간외에서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 종목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삼성전자 언팩 행사가 있었죠. 이 주인공은 부품주가 아니라 XR 관련주였습니다. 오늘 MP, 알체라 모두 두 자릿수대로 급등했는데 시간외에서 MP가 하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XR 관련주 정말 오랜만에 움직인 건데 그냥 하루 만에 이 시세가 끝나는 건지 앞으로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진짜 큰 이슈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정말 반등이 반가웠었습니다. 맞아요. 맥스트를 비롯해서 자이언트 스텝, 덱스터. 알체라, 네. 넥스트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줄 것 같이 액션을 취했다가 전부 다 윗꼬리를 달고서 다 밀리는 이런 흐름들을 연출을 해줬고 시간에서는 이렇게 약세를 보여줬는데 아까 위지익 스튜디오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체제주주가 위지익 스튜디오고 근데 이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저는 지금 현재에서 신규 진입 관점으로 지금 보수적인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시간에서 밀렸다라고 했었을 때 여기가 매수 기회인가라고 하기에는 저는 아직은 좀 더 확신이 필요한 시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간의 약세 여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메타버스 전반적으로 사업적으로 이게 정말로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주가가 저렴하다라는 관점으로 진입하기에는 다소 부담스럽다. 그러니까 상승 동력이 아직은 좀 더 강한 그 확신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메타버스 관련주 정말 2021년, 2022년에 핫했었던 종목들인데 아직은 조금 실적이 찍히기까지는 기다려보자라고 이렇게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시간에서 현재 하락세 연출하고 있는 종목이 또 있습니다. 바로 HLB 그룹주인데요. 현재 시간에서 HLB 글로벌이 하한가 기록하고 있고요. HLB 생명과학, HLB 테라피틱스, HLB 제약, HLB 거의 HLB 그룹주가 지금 일제히 시간에서 하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본부장님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떤 이슈가 있었길래 HLB 그룹주 지금 시간에서 급락하고 있는 걸까요? 네, 일단 미국 한 언론에서 10월 중 서류 재제출 이거 관련돼서 뉴스가 나왔는데 네. 지금 이게 공식 블로그거든요. HLB 그룹 공식 블로그인데 이게 홈페이지에도 안 올리고 지금 여기부터 먼저 올린 거 보니까 블로그에 올렸네요. 네, 그게 좀 급한 건지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건 HLB 그룹 공식 블로그에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미국 한 언론에 10월 중 서류 재제출이라 하면은 이 FDA 승인 관련 건인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이거를 국내 전문지에서 10월이라고 확정지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해명 내용을 했는데 이 부분 때문에 지금 하한가를 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투자자분들께서는 요게 올해 안에 10월 안에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지금 여기 해명을 보면은 10월 안에 하겠다가 아니라 이게 약간 좀 뭐랄까요?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느낌이라서 네. 그럼 투자자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안 되겠네. 이렇게 된 거고 사실 이거를 좀 파월의장 예를 들면은 파월의장이 어제 했던 말이 네. 금리 인하가 필요한 것 같은데 그래서 9월에 할 건데 말 건데 이런 느낌이에요. 약간.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HLB 그룹주들이 저렇게 급락이 나오게 된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 HLB 그룹주 같은 경우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변동성이 너무 큽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저번에도 나와서 말씀을 드렸는데 HLB 그룹주의 모멘텀은 하나입니다. 가남 신약이거든요. 네. 그럼 그 신약에 대한 하나의 모멘텀을 가지고 주가가 많이 올랐고 또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변수로 인해서 갑자기 급락이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오늘 요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면은 5만 원대까지 눌렸다가 다시 9만 원대까지 반등이 나왔어요. 근데 오늘 또 시간의 하한가 맞고 내일 만약에 또 빠지면은 네. 이게 진짜로 이 짧은 시간에 정말 변동성이 크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바이오주들 좋아하시고 좀 야수의 심장 가지신 분들이 이렇게 급락이 나오거나 하한가 가게 되면은 나는 여기서 잡아야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거를 항상 투자를 하실 때 이 지금 HLB 그룹주는 하나뿐이다. 네. 진짜 그거 하나가 잘못되면 주가는 다시 원래대로 회귀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리스크가 있다라는 점을 꼭 인지하셨으면 좋겠고요. 투자를 하심에 있어서 이러한 큰 변동성 그리고 물론 만약에 임상이 잘 돼서 통과가 된다 그러면 정말 큰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생각하면은
진짜로 잘 안 됐을 때 하나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이 HLB 그룹주가 크게 빠질 수도 있다라는 점 꼭 인지를 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지금 유피님께서 HLB 그룹 주주분들 힘내시기 유유라고 이렇게 또 댓글 남겨주셨는데, 지금 시간의 거래 이제 10분 정도밖에 남겨두고 있지 않은 만큼 갖고 계신 분들은 그럼 좀 비중 축소가 필요할까요? 네, 만약에 이제 비중이 좀 나는 많다.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진짜로 5만 원대, 6만 원대에서 잡아가지고 네. 좀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비중을 좀 덜어내시면서 좀 보셔도 되는데 이게 항상 문제가 이제 우리 상담 전화 주시는 분들도 그렇고 네. 꼭 올라왔을 때 사거든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 사셨던 분들이 문제인 거예요. 9만 네. 원대에 사셨던 분들 경우에는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뭐 손절도 염두를 해둬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이 변동성을 버티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때도 3월 달에 12만 9천 원 갔을 때도 대부분 많은 분들이 여기서 9만 원 정도까지 조정이 나왔을 때 이때 이제 매수를 했단 말이죠. 많은 분들이. 그래서 여기서 매수했는데 뭐야 자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하한가 갔네 이렇게 되니까 네. 이제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손절을 한번 했다가 그럼 다시 한번 믿어보고 가보자 했는데 여기서 또 이렇게 되면 이제 계속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기니까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내일 어느 정도는 좀 비중을 덜어내시면서 익절 챙기시고 수익 챙기시고 좀 만약에 좀 신규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은 이거는 비중이라도 줄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또 내일 바이오에 영향 끼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또 댓글 남겨주셨거든요. 요즘에 네. 투심이 조금 그래도 살아난 편인데 본부장님 사실 영향이 오늘 있을까요? 하필 또 오늘 또 밤에 CPI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네. 지금 보면은 오늘 코스닥이 좀 빠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그동안 바이오 섹터에서 강한 상승이 나왔잖아요. 네. HLB도 보시면은 진짜로 어떻게 보면은 급락 나온 다음에 6월 달 한 달 동안 진짜 많이 상승 나왔잖아요. 그리고 삼천당제약, 네. 뭐 알테오젠 지금 바이오주들이 대부분 비만 치료제부터 시작해서 많이 올랐는데 원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파월 의장이 어제 살짝 이게 한이만이 하다 꼭 보는 상황에다가 네. 그리고 오늘 만약에 CPI 충격이 나오면 아유. 결국에는 금리 인하랑 또 멀어지네 이렇게 되면서 내일 또 추가 충격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이 사실 우려스러운 부분인데 뭐 결과는 내일 돼봐야 아는 거고 오늘 저녁에 CPI 발표 이후에 내일 장이 열려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다라는 점을 꼭 감안하시면서 성장주들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또 바이오주 접근하신 분들 정말 많으셨을 텐데요. 오늘 밤에 나올 CPI, 이 소비자 물가지수 꼭 확인해 보시면서 과연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나왔을지 여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좀 분위기를 바꿔서 시간의 거래에서 현재 상승하고 있는 종목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그룹주들이 시간에서 현재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장 마감하고 나서 사업구조 재편을 밝혔습니다. 사업구조 재편 방향성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사업 재편을 통해서 두산 그룹주가 에너지와 제조 그리고 첨단 소재 부문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퓨얼셀이 합병하게 되고요. 두산 로보틱스, 두산 밥캡이 합치게 됩니다. 그리고 두산 테스라는 첨단 소재 부분에 집중하게 되는데요. 유세벽 대표님께 한번 좀 자세하게 여쭤보도록 할게요. 뭐 두산 로보틱스부터 두산 퓨얼셀, 두산 밥캡, 두산 에너빌리티 정말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계시는 종목들이잖아요. 네. 앞으로 이런 종목들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두산이 진짜 간만에 정말 일을 제대로 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로봇 먼저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신규 상장주잖아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3대장입니다. 로봇 관련해서는 1대장 현대 로보틱스와 지금 상장을 안에 있죠.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그리고 3대장이 아무래도 레인보우 로보틱스일 텐데 잊을만 하면 로봇 이슈들도 나오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기계까지 결합을 하네. 두산 밥켓은 결국에는 북미향으로 그리고 8개국으로 지금 수출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효자 종목인 건설기계, 중소형 부분에서 굉장히 매출도 잘 찍히고 있고 그렇다라면은 적자를 면치 못했던 두산 로보틱스가 품게 됐었을 때 이제 무기나 자동 기기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호 보완적인 이런 시너지가 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라면은 재무적으로도 좀 어느 정도 안정성 있게 이렇게 갈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그 농작물이라던가 네. 이런 그런 것들 만드는 농작물을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좀 해주는 그런 로봇들, 협동 로봇들도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기술력의 박차를 가하고 있고 그렇다 보면은 저는 두산 로보틱스가 앞으로 추가적으로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클린 에너지 부분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라던가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에 지금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주가 측면에서는 만족스럽지 못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사업 부분도 좋고 미래 성장 지향적인 굉장히 좋은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수주 모멘텀에 잠깐 그 반짝거리긴 했지만 주가는 그렇지는 많이 못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어쨌든 뭐 바이든 정권이 될지 아니면은 트럼프 정권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미래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주가 상승 모멘텀 두산 그룹주 전반적으로 좀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마지막으로 두산 테스나 같은 네. 경우에는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평택에 지금 공장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부분들도 충분히 참고를 해서 지금이 저가가 아닐 수도 있어요. 좀 더 눌림목이 올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 구간에서 이제 투자의 매력도를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두산 로보틱스 나쁘지 않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배구조 개편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려봤습니다. 저희 장 마감하고 이런 공시가 나와서 두산그룹주 상담 요청 주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시청자분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두산그룹주 수고하십니다. 가지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시청자님. 네, 두산 로보틱스요. 아, 두산 로보틱스요? 네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21,900원에요. 20%인데요. 네. 합병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두산 로보틱스요, 시청자님? 아니면 두산 에너빌리티요, 시청자님? 두산 에너빌리티. 아, 두산 에너빌리티요. 네, 네. 알겠습니다. 21,900원에 비중 20%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본부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저희 앞서서도 문자 메시지로 굉장히 또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인데 이번 공시가 호재인지 악재인지 알려주세요라고 이렇게 또 문자 메시지 보내주셨거든요. 네. 과연 두산 에너빌리티에게 호재일까요? 이게 두산 에너빌리티에게 호재일 수도 있는데 네. 이게 사실 두산 지주에 강한 호재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럼 두산을 사야 되나요? 뭐 이걸 한다고 네. 해서 갑자기 막 두산을 사야 되냐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데 네. 일단은 기업 전반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호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왜냐하면 어쨌든 지금 명확하게 두산에서는 사업 구조를 재편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거거든요. 네. 무슨 말이냐면 두산 바켓 같은 경우가 건설기계 장비잖아요. 네. 그럼 그거를 지금 인적 분할을 해가지고 걔를 주식 교환을 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두산 바켓 한 주를 이제 두산 로보틱스 0.63주로 바꾸겠다 공시 내용이에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두산 바켓 주주들 입장에서는 내가 만약에 교환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마 회사에서 그걸 사갈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건데 어쨌든 이게 저는 왜 호재라고 생각을 하냐면 그 지금 로봇과 건설기계의 연결고리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로봇에서 가지고 있는 그 협동 로봇 기술들, 그 팔로봇 기술들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건설기계 장비에다가 이제 무인으로 할 수 있는 걸 나중에 만들려고 하겠죠. 두산 로보틱스가 만약에 먼 그림으로 봤을 때 그렇다 한다면 오히려 두산그룹 입장에서는 두산 바켓을 로보틱스 밑에다가 넣어가지고 로봇과 건설기계 사업의 결합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랑 두산 퓨얼셀 에너지 사업하는 것만 따로 이렇게 해놓고 그런 식으로 완전히 재편을 해가지고 두산이 앞으로 미래 사업에 승부수를 걸겠다라는 저는 의지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주주들 입장에서 크게 나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이거를 뭐 인적 분할을 해가지고 뭔가를 뭐 다른 걸 하겠다가 아니라 네. 어쨌든 시너지를 네, 내겠다. 시너지를 내려고 하는 의도 자체가 이게 뭐 돈이 없어가지고 뭐 예를 들면 지분을 팔아치운다 이런 느낌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인적 분할하는 목적 자체가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지고 있는 그 두산 바켓을 빼서 두산 로보틱스에다 준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게 악재라고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께서는 그거를 뭐 크게 걱정할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 때문에 주가가 빠진다. 이거는 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지만 그건 뭐 모르는 거죠. 빠질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빠지기보다는 오히려 그룹주 전반적으로 사업의 그런 지배 구조를 개편하고 사업 구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립을 한다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의도 자체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다. 그리고 두산 사실은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해봤을 때
지주사가 가장 이득을 보긴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주사랑 우선주가 좀 시간에서 더 많이 오른 거 부분이기도 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추이는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이런 사업 내용이나 방향에 대해서는 크게 제가 봤을 때는 나쁜 건 아니다. 그리고 올해 지금 가장 수혜를 받았던 한국 기업 중에 하나가 두산이라고 저는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면 네. 두산 지주가 진짜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한번 볼까요? 두산은 사실 그렇게 관심이 없다. 네, 두산 지주사 이거 보세요. 주가. 언제 이렇게 굉- 올랐을까요? 그러니까 네. 이거 모르는 사이에 정말 많이 올랐거든요. 네. 지금 보면은 1월 달에 주가가 78,000원이었는데 이것도 지금 3배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 가장 이득을 많이 본 기업이 솔직히 우리가 알고 있는 한미반도체일 것 같은데 네. 따지고 보면 시가총액 보면은 아. 두산이 최고로 이득 봤다 이렇게 좀 보여지기도 합니다. 물론 하이닉스가 제일 많이 오르긴 했지만 네. 어쨌든 그룹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지주사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고 좀 이러한 여러 가지 속에서 사업 구조 개편 이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악재라기보다는 저는 호재라고 보고 있고 앞으로 추가 상승 여력도 충분히 있다라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산을 보지 않았던 게 참 후회가 되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이렇게 상담 도와드렸고요. 계속해서 또 두산그룹주들 상담 요청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계십니다. 0451번님께서 두산 테스나를 가지고 계세요. 매수가는 41,100원이고요. 10% 비중 보유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유세벽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뭐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퓨얼셀, 뭐 에너지 쪽 그리고 로봇 쪽은 사실 시장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두산 테스나 뭐 소재 관련된 쪽은 사실 그렇게 큰 관심은 없거든요. 이 이슈와 함께 주가 한 번 더 레벨업 가능할까요? 이 이슈와는 별개로 네. 테스나 자체적으로 패키징 관련해가지고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택에 제2공장을 증설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결국에 사업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확장 국면에 있는 거고 지금 반도체가 그 업황이 완전히 턴어라운드 됐다라고 확정짓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AI 관련해서도 계속 모멘텀이 붙어주고 있고 어저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넘게 급등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지금 바라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적인 측면도 지금 굉장히 잘 매수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41,100원이면은 이유 있게 들어가신 것 같아요. 4만 원 안착하시는 거를 확인을 한 이후에 그리고 지금 진입하시고 보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비중을 좀 더 늘리기보다는 이 비중 그대로를 가지고 한 5만 원 정도까지의 가격대까지 한번 노려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매출 같은 경우에도 실적에 기반을 했었을 때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매출도 잘 나올 것이고 그리고 영업이익도 잘 올라올 것이고 거기다가 지금 기간별 그 수급 현황을 보게 됐었을 때 기간에서 지금 한 10거래일 가까이 순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는 아닌데 네. 10거래일 정도 가까이 계속 연기금에서도 계속 사모으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거래량이 한번 터졌었던 7월 3일인가요? 이때 이 이후로부터 지금 주가는 어느 정도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반도체 전반적으로 이 검사를 해야 패키징 그런 것들을 검사를 해야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 관련해서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여기 관련해서도 지금 굉장히 공급망 같은 경우에도 지금 풀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이다 잘 사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산 테스나 역시나 긍정적이다. 계속해서 홀딩하자라는 의견까지 이렇게 남겨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시간의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내일 시장에서 과연 두산 그룹주의 향방 어떻게 될지 그리고 HLB 그룹주는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전화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오래 기다리셨죠? 네, 괜찮아요.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제주 전자재료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13만 2천 하고 네. 30%인데요. 네, 최근에 들어가셨나 봐요, 시청자님. 네네. 이게 좀 많이 내려왔다 싶어서 네. 하는데 이거 갖고 있어도 되겠나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홀딩해도 될지 여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그래도 올긍정이 나왔습니다.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외국인 수급이 그래도 좀 잘 들어오고 있긴 한데 네. 어제 오늘 좀 크게 밀렸습니다.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지금 뭐 이게 여기서 끝났냐 안 끝났냐를 고민하실 것 같아요. 만약에 대주전자재료가 여기서 끝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더 이상 만약에 거래량이 터지지 않으면서 조금씩 흘러내리는 모습이 나올 건데 제가 봤을 땐 이게 끝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실 이게 급등했던 이유가 5월 29일쯤에 나왔던 뉴스인데요. 이제 테슬라 쪽에다가 실리콘 응급제를 납품할 것이다에 대한 이슈가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이게 공시로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기대감에 올랐던 내용들에 대한 매물 소화다, 차익 매물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다 정도로 저는 보고 있고요. 어느 주가라는 것이 원래 영원하게 우상향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면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차익 매물이 나오는 과정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보시면은 어쨌든 지금 대주전자재료가 실리콘 응급제를 이미 포르쉐에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포르쉐의 타이칸이라는 제품에 실제로 납품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테슬라에서 기업 이름을 밝히진 않았고 한국 실리콘 응급제 기업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대주전자재료가 유력하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거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그러한 입장에 저는 동의하고요. 사실 왜냐면 이미 포르쉐에 납품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를 토대로 만약에 테슬라에 납품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확정이 나지 않았고 어쨌든 기대감으로 이슈가 나왔을 때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약간 쉬어간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만약에 지금 매수가가 13만 원 부근인데 이거를 좀 더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여기서 만약에 지금 이 과거에 작년이죠. 작년 4월 달에도 이 대주전자재료가 13만 8천 원까지 갔었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또 무너졌단 말이에요. 이때도 누군가는 이 가격에 왔을 때 팔려고 했을 거고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 한번 이 가격대를 돌파가 나오고 나서 지금 다시 무너진 상황인데 만약에 이때 이날 상한가가 나오기 전날 고점 부근인 지금 12만 5천 원 부근 이 부근대만 무너지지 않는다고 한다면요. 여기만 지켜준다면 저는 반등할 여력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어쨌든 여기서 더 빠져서 무너지게 될 수도 있어요. 추가 하락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마지막 마지노선은 제가 봤을 때는 12만 원대 이 61평선 부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2만 원 정도까지는 좀 여유 있게 보시고 거기서 이탈을 한다 그러면 그때 가서 손절에 대한 고민을 하시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가진 비중으로 반등을 노려보시면은 만약에 이쪽이 테슬라 쪽에 납품하는 실리콘 응급제 이러고 뭐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된다고 다시 한번 된다고 한다면 거래량 들어오면서 정고점 돌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려봤습니다. 시청자님, 투자 판단에 많은 참고가 되셨길 바라겠고요. 내 종목도 이렇게 자세하고 꼼꼼하게 상담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02-2000-4919번이고요. 샵 2034 문자 메시지, 유튜브 채팅창도 활발하게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어떤 네. 종목 고민되실까요? HB 솔루션 네. 7,200원에 80%입니다. 아, 7,200원이요, 시청자님. 네네네. 혹시 그러면 어제 들어가신 건가요? 아니요. 그게 네. 6천 얼마에서 해가지고 이익 좀 보다가 계속 사니까 그렇게 돼가지고 아, 폭락해가지고 좀 많이 이익을 봤었거든요. 근데 아. 갑자기 이슈가 생겨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어떤 네. 이슈였는지는 아시죠, 시청자님? 잘 몰라요. 아, 네, 알겠습니다. 어제 또 22% 급락이 나왔는데 일단 두 네네. 분과 함께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중립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 뭐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이 있었잖아요. 네. 그 이슈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긍정, 부정, 중립을 들어주신 이유도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불성실 공시 지정 이런 악재성, 단발성 악재라고 하기보다는 어쨌든 그런 꼬리표가 달게 되면 노이즈가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힘을 많이 못 쓰는 경향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크게 출렁거렸는데 이 종목이 상승한 원동력을 한번 살펴볼게요.
6월 달부터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이어오다가 시청자님께서 굉장히 6,200원이면 잘 매수하셨었던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서 수익도 보시고 하셨는데 이때는 아이패드 출하량이 증가를 한다.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사업 부분에서 이 종목이 매출이 늘어난다라는 이런 기대감 그리고 약간 테마성 흐름을 타고서 디스플레이 OLED 관련해가지고 테마성 종목들로 이렇게 같이 올라온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종목을 봤었을 때 지금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을 한번 살펴보니까 실적이 그렇게 썩 만족스럽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 차트를 한번 쫙 줄여서 보게 되면은 6,200원 밴드에서 7,000원 이 라인에서 항상 저항을 받던 부분이 테마성 흐름을 타고 굉장히 10,000원까지도 한번 치솟아 올라갔던 부분이 있는데 저는 만약에 시청자님께서 비중이 너무 높으세요. 그래서 80%의 비중 중에서 만약에 6,200원을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은 여긴 중장기 이평선 그러니까 121선이 위치한 굉장히 심리적으로 흔들리는 그런 라인이거든요. 이 라인이 무너지면은 갑자기 공포 심리에 매도세가 터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6,200원이라는 가격대가 지켜지는 한은 살짝 기다려 보시고 그리고 7,000원 선이 온다라고 하면은 저는 어느 정도 비중을 확 덜어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약간의 손실은 감내를 하셔야겠지만 근데 6,200원이 무너진다라면은 이거는 그것 또한 장기간 어쩔 수 없이 들고 가야 되는 장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기회비용도 같이 날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비중을 들고 있어서는 추가적인 대응이 추후에는 안 될 수 있다라는 점을 꼭 명심하셔서 6,200원이라는 가격대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거기에서 일부 비중을 축소한 이후에 그 추후에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불확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된 만큼 좀 불확실성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려봤고요. 단가가 오면 좀 비중을 축소하자라고 이렇게 말씀드려봤습니다. 시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경로를 바꿔서 문자 상담으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1389번님께서 포스코 홀딩스 가지고 계십니다. 매수가는 52만 5천 원에 20%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정말 작년에 핫했었는데 그래도 오늘 좀 이슈가 나오긴 했더라고요. 네. 우리 청사님 좀 계속 홀딩을 하면 매수가까지는 가능할까요? 52만 5천 원이면 네. 지금 거의 1년 좀 안 되게 들고 계셨던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추가 매수하신 거면은 더 오래 들고 계셨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사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포스코홀딩스는 지금 원래 철강 회사인데 이게 거의 지금 분위기가 2차 전지 회사로 거의 바뀐 분위기예요. 그죠? 맞아요. 근데 지금 오늘 사실 이렇게 급등이 나온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칠레에 대한 IRA 혜택 확정, 칠레산 리튬이 IRA 수혜를 받는다에 대한 부분 때문에 지금 부각이 된 건데 네. 사실 제가 봤을 땐 이 부분은 좀 일시적인 어느 정도 반등이 아니냐, 기술적인 되돌림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리바운드가 나오고 나서 결국에는 포스코홀딩스가 계속적으로 과거의 주가처럼 과거의 영광을 다시 보기 위해서는 2차 전지 산업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회복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양극재 기업들과 뭐 리튬 관련 기업들이 지금 주가에 힘을 못 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과거에 그가 잘 나갈 때 그때 이제 많이 확보해놨던 그 리튬들에 대한 그런 수익성. 왜냐하면 리튬 가격이 지금 다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수익성의 악화,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 이 전기차에 대한 수요 둔화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면서 지금 주가가 계속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고요. 포스코홀딩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리튬 관련주들 그리고 양극재 관련주들이 조정 나오는 형태로 계속 빠지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뭐 비중을 확대를 하거나 아니면 뭐 추가 매수를 하거나 뭐 손절을 하거나 이거는 지금 대응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손절을 하거나 비중 축소를 하더라도 좀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뭐 여기서 제가 봤을 때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기보다는 당분간 어느 정도 바닥권을 만들어주는 흐름이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미국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돼야 그 다음에 2차 전지에 뭔가 시그널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트리거가 될 수 있는 포인트가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시장 참여자들은
트럼프가 되는 거 아니야? 이거에 지금 벌벌 떨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지금 대통령이 되었을 때 지금 IRA 법안의 수혜로 올라왔던 것들이 다 빠지고 있고 특히나 지금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 계속 빠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업황에 대한 개선도 개선이지만 지금 미국 대선에 대한 가장 큰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되냐에 따라 결과에 따라서 2차 전지 섹터의 전반적인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뭔가 손절을 하거나 뭔가 다른 액션을 취하시기보다는 일단 가지고 있는 비중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사실 오늘의 이 급등이 뭐 연속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보통 이런 이슈가 나온 다음에 차익 매물이 바로 출회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하셔서 당분간은 보유하시면서 좀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오늘 나왔던 IRA 확정 이슈는 조금 단발성으로 끝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전망해 주셨고요. 그래도 홀딩해보자,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자라고 말씀드려봤으니까요. 시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7875번님께서는 한국 BNC를 가지고 계십니다. 매수가는 6,460원이고요. 비중은 10%. 손절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요즘 뭐 비만 치료제 관련도 정말 핫하잖아요. 네. 우리 시청자님은 손절을 여쭤보시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지금 가격대라면은 저는 홀딩 의견을 좀 드리고 음. 싶어요. 우선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미용성형 의료기기, 더말 필러 이런 것들에 관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22년도까지는 이 종목이 실적이 성적표가 안 좋았었어요. 근데 23년 들어서면서부터 흑자로 전환을 했고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저는 지금 가격대가 충분히 저렴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이고요. 그리고 지금 비만 치료제 시장은 굉장히 큽니다. 지금 생물보험법이라던가 이런 이슈 모멘텀도 있고 있는 상황에서 프로앱텍과 공동연구, 비만 치료제 이런 기대감들이 지금 있는 상황 속에서 저는 지금 손절을 한다라는 거는 조금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다만 가격적으로는 지켜져야 될 라인은 있는 것 같아요. 5,500원 부근까지 밀린다라면은 이라는 전제 조건을 좀 먼저 깔게요. 이 가격대가 무너진다라면은 좀 장기간 좀 단기간에 뭐 차익을 좀 보려고 들어가신 것 같은데 그 기간이 좀 길어질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여기가 어떻게 보면은 제가 봤었을 때는 기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심리 라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더 내려갈 수는 있겠지만 그 이후에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손절까지 고려하시고 단기간에 뭔가 차익을 거두려고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좀 그 손절 라인을 타이트하게 좀 짧게 잡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럼에도 아까 미용성형 관련해서는 저는 시장이 굉장히 커갈 수 있는 시장이다. 그리고 사업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사업 분야를 영위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실적도 지금 괜찮게 나오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으니 저는 만약에 좀 장기간 좀 보유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라면은 저는 8,800원 정도까지도 우리는 노려볼 수 있겠다. 왜냐하면 차트를 한번 쫙 줄여서 보게 되면은 기존에 적자였었을 때 한국 BNC 같은 경우에 주가가 2만 원대 넘어서까지도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지금의 하락은 약간은 조금은 이해 안 되는 부분들도 있었지만 어쨌든 이제 주가가 다시금 반등을 보여줄 수 있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한국 BNC 상담 도와드렸고요. 계속해서 유튜브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팍님께서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코오롱 글로벌 가지고 계시고요. 매수가는 14,800원대 그리고 50% 비중 보유하고 계십니다. 한창 핫할 때 들어가셨나 봐요. 손절대 추매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본부장님이라면 어떤 선택하시겠어요? 저는 네. 비중 축소를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지금 대왕고래 프로젝트 때문에 기대감으로 올라온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그 오른 만큼 이제 약간 시들시들해지니까 이제 스물스물 주가가 내려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 보시면은 시작점이 8,500원대였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정확하게 2배가 올랐다가 거의 지금 뭐 반토막이 날랑말랑 하고 있는데 반토막 정도 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여기서 이제 뭔가 불씨를 지필 만한 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사실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내년까지 진행되는 프로젝트란 말이죠. 그렇다 한다면 뭔가 새로운 이슈가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기서 주가가 강하게 반등 나오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면
지금 외부적인 이슈, 매크로적인 불확실성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외부 이벤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주들이 소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도 오늘 좀 양봉이 나오긴 했거든요. 이게 양봉이 네. 나오긴 했는데 그동안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아. 이거를 지금 당장에 뭐 추가 매수 의견을 드리기 어렵고 네. 그리고 비중도 지금 50%나 되시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좀 아닌 것 같고요. 만약에 진짜로 이거를 조금 내가 더 보겠다 하시면은 여기서 만약에 11,000원, 10,000원 이상으로 10,000원까지도 무너지게 된다고 한다면 오히려 비중을 줄여놓고 더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렇지 않다면은 비중 확대보다는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금 14,800원까지는 순식간에 올라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중 확대보다는 오히려 매수가 올라오면은 30% 정도는 덜어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무래도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된 영일만 이슈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되거나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꼭 집중하셔서 큰 욕심 내기보다는 매수가 부분 올라오면 일단 비중을 덜어놓고 더 보시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안 그래도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해서 상담 요청 굉장히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네, 공통적인 의견, 아직은 좀 불확실성이 있으니 매수가 근처에서는 좀 비중을 축소해보자라는 의견까지 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 바로 전화로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카페 24요.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42,200원에 40%. 최근에 들어가셨네요, 시청자님. 네네. 실적 보고 들어가신 걸까요, 시청자님? 네, 그때 이제 갑자기 반등이 한번 오길래 네. 치킨 값을 벌러 들어갔다가 치킨 가게 값을 날리게 생겼네요. 그러니까요. 네. 사자마자 계속 밀려서 네네. 너무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과 함께 전략도 세워보도록 할게요. 네.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이번에는 의견이 좀 엇갈렸습니다. 그러면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청자님 치킨값 보실 수 있을까요? 중립을 들어주셨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려가지고 네. 모멘텀은 있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유튜브 쇼핑 시장 관련해가지고 여기 이커머스 아무래도 굉장히 유튜브에서 만약에 지금 뭔가 기대적인 그런 쇼핑몰로 인해서 사업적인 확장이 이루어진다라면은 주가 상승 모멘텀은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지금 비중이 굉장히 높으시잖아요. 40%라는 부분과 그리고 지금 34,000원 부근이 지금 이탈을 했다라는 게 저는 단기적으로 조금 힘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지금 중립 의견을 드렸었고요. 근데 이 종목이 아까 실적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전화를 주셨었잖아요. 실적 같은 경우에 지금 살펴보게 되면은 23년도까지는 적자였습니다. 그 적자가 올해는 흑자로 돌아서면서 그리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유튜브, 쇼핑몰 이런 이벤트 이슈가 붙어주면서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충분했었는데 그것이 지금 주가에 탄력적으로 먼저 선반영이 되면서 그리고 6월 달부터 리포트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었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탄력받았다가 재차 리포트가 나왔지만 거기에서는 차익 매물들이 출회가 되면서 쭉 밀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라면은 지금 현 구간에서는 솔직히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아요. 저 같아도 지금 치킨 값이 아니고 치킨 가게 값이 날아가게 생겼는데 그래서 저는 이 손절을 지금 말하기도 조금 애매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여기서는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무슨 말이냐라고 했었을 때 지금 윗꼬리 달고 오늘도 상승을 하려다가 밀렸어요. 21선을 돌파하려다가 밀렸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36,400원 정도가 뚫렸을 때는 다시 한번 재차 상승 흐름을 타면서 를 다시 탈 수가 있는데 만약에 지금 현 라인이 무너진다라고 했었을 때는 추세가 붕괴가 되면서 그 밑으로 25,000원까지도 밀릴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33,400원에 주가가 위치하고 있는데 33,000원 부근이 이탈이 됐다, 무너진 게 확실하다라고 했었을 때는 정말 주가는 25,000원까지도 밀릴 수가 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실적이 제가 언제 나오는지는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지만 실적에 맞추어서 주가가 다시 한번 반등이 대차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량이 터졌었던 이때의 그 화려했던 그 모습들은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기대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단기간에 만약에 주가가 21선을 돌파해서 그러니까 36,300원 라인을 돌파를 했었을 때는 저는 그 42,000원 부근이 거의 고점이거든요. 거기에서 저는 이제 물량을 다 한 30% 정도 덜어내시고 이렇게 탈출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카페24의 실적 발표 일정 현재까지는 일단 8월 13일로 나와 있는데요. 8월 13일까지 우리 시청자님 잘 주가 추이 확인해 보시면서 그때까지는 좀 홀딩하자라는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목소리에 힘이 너무 없으시네요.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실까요? 원택이요. 네, 원택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9,500원이요. 아, 9,500원이요? 많이 올렸어요. 그러니까요. 어제 또 급락해서 너무 걱정되실 것 같아요, 시청자님. 네. 네, 왜 알겠습니다. 그렇게 빠지는지 모르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과 예. 함께 전략 세워드리도록 할게요. 예, 예. 네, 예.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중립부정이 나왔는데 그러면 부정 의견을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어제 또 9%대 급락이 나왔는데 뭔가 실적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지금 1분기에도 어닝 쇼크였는데 2분기도 지금 안 좋을 것이다라는 예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리포트가 계속적으로 매도 의견을 내고 있어요. 그 이유가 지금 일단 국내 경쟁에서도 지금 딸리는 상황이거든요. 클래시스라던가 제이시스 메디칼이라던가 이런 다른 기업보다 부진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국내 경쟁도 해야 되는데 이 기업은 내수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보면은 피부미용 의료기기들 중에 주가 잘 올라갔던 기업들 대부분 보면요. 영업이익률이 높아요. 클래시스 같은 경우 영업이익률이 거의 50% 가까이 되거든요. 네. 수출도 잘해요. 근데 지금 이 기업은 실적도 어닝 쇼크에다가 수출도 많이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주가에 그대로 반영이 되면서 반대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급락이 나온 다음에 저점을 이탈하는 모습이 나왔잖아요. 이 말인즉슨 뭐냐면 이 기업은 지금 거의 이제 뭐랄까 이게 실적이 모멘텀으로 살아나기에는 지금 당분간 힘들다. 그럼 여기서 뭔가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뭔가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뭐 하반기에 신규 런칭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런 제품들이 뭔가 이제 동남아라던가 이런 쪽에서 수출에 대한 데이터로 증명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타 피부미용 의료기기에 비해서 이 기업은 실적도 안 좋고 그리고 앞으로 신제품에 대한 모멘텀도 부족하고 그리고 심지어 내수 비중이 높다라는 점 이 부분이 가장 크게 주가가 마이너스 된 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오히려 종목 교체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차라리 지금 피부미용 의료기기 쪽을 보실 거면 이 기업을 지금 기다리시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계속적으로 실적이 잘 나오는 그런 모멘텀을 가진 기업들 중에 주가가 좀 조정이 온 기업들 위주로 한번 찾아보시면서 공략해 보시는 게 더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어제 주가 하락 원인은 실적 추정치 때문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려봤고요. 오히려 다른 종목으로 교체해보면 어떠냐라는 의견까지 남겨드렸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문자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2307번님께서 금호석유를 가지고 계십니다. 매수가는 21만 원에 40%. 4년째예요. 물타기 할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오늘 금호석유는 올해 최고가를 기록하긴 했거든요. 네. 근데 시청자님 지금 4년 동안 가지고 계셨는데 물타기 지금 시점에서 괜찮을까요? 저는 물타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40% 비중에서 추가적으로 물타기를 한다라는 네. 부분. 근데 지금 어쨌든 간에 화학 관련해가지고 스프레드 마진을 제가 체크를 해보진 않았지만 지금 업황 자체가 원래 시크니컬이라서 지금 매크로적인 불확실성 속에서는 좀 안 좋아야 되는데 지금 AI 기대감이라던가 반도체라던가 이런 것들이 수요가 계속적으로 많아질 거라는 그런 예상에 힘입어서 화학 쪽도 지금 굉장히 주가들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덧 금호석유도 지금 굉장히 잘 올라왔습니다. 네. 우선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4년간 기다렸으니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지금 잘 가고 있는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는 것도 나쁜 전략은 아닙니다만 지금 아까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매크로적인 불확실성 이게 가장 큰 것 같아요. 글로벌 증시의 환경을 가장 많이 받는 게 우리나라 증시일 텐데 미국에서 갑자기 번지 점프대로 떨어질 수가 있다라는 이런 부분이 저는 리스크 요인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 관련해서 약간 이제 추가 매수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좀 드렸던 거고, 그렇지만 지금 여기 실적 시즌 관련해가지고 금호석유가 합성고무 이런 것들이 실적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지금 예상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주가가 지금 굉장히 잘 올라왔는데 여기에서 추가적인 상승 탄력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예를 들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기다리신 김에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그래서 20만 원 부근까지 오면 여기에서는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 증권가 리포트에서도 대부분 그 목표가를 20만 원대 정도로 타겟팅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라는 거는 그 부근에 오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일부 물량을 덜어낸 이후에 다른 종목으로 체인지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호석유의 실적 발표 또 8월 2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좀 홀딩해보자, 한 번 더 주가 상승 기대해보자라고 이렇게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전화와 문자 상담 저희 시간 관계상 여기서 이만 마무리되고요. 계속해서 운수대통 시간 이어집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강현균 매니저 나와 계시니까요. 시초가 공략주까지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운수대통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